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마음하고 너무 이제 잘 통해서 제가 오늘 또 얘기가 재밌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먹는 즐거움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까요?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격조가 높은 분들이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식도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식도락. 이거는 이제 먹으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여기에서 저는 요기를 주목하고 싶어요. 예. 길도 짠데 이게 돌을 닦는다 뭐 이럴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먹는 거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먹지 말 때 먹지 말고, 또는 이제 적당히 먹고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식도락이라는 말도 요 도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의식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이제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의사, 의원 뭐 이럴 때 쓰는 의자고, 이제 의식 동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고, 흔들려서. 예. 이 의약, 이제 약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고, 의약하고 음식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조절을 잘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약도 그 우리 몸이 병이 났을 때 조절을 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도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의미에서 의식동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식동원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식도락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것이 이제 적당한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그 조반석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조반석죽이라는 얘기가 이제 요거는 그냥 한글로 제가 써볼게요. 이게 아침 주자예요. 예, 밥반자. 그러니까 아침에는 밥을 드시고 저녁 석자 저녁. 이건 죽자. 저녁에는 죽을 드셔라. 근데 꼭 죽을 안 드시더라도 죽을 드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식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루 세 끼 중에 아침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밥을 드셔야 되죠. 한국 사람들 저기 뭐라고 하죠? 밥벌레라 그러죠. 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엔 될 수 있으면 밥을 드시는 게 좋고, 저녁은 이렇게 허기만 면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소화를 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숙면을 못 하기도 하고, 위가 자꾸 이제 식적이 쌓이면, 그러니까 그 소화가 덜 된 기운이 쌓이는 게 이제 식적이라고 하는데, 자꾸 쌓이다 보면 위가 나빠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바빠서, 또는 이제 뭐 아침 왜 안 드세요? 그러면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또는 밥 먹으면 나는 속이 아파요. 밥 먹으면 뭐 설사해요. 또 입맛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아침 식사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아침을 안 드시면은 저녁으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먹게 돼요. 허기를 참을 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위를 나쁘게 하고, 또는 몸에 고스란히 쌓이니까 살이 찌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이제 요거를 제일 잘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실 때에도 저녁을 자꾸 많이 드시다 보면 악순환인 거예요. 아침 되면 당연히 입맛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아침을 안 먹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치료 대상이에요. 치료를 해서 아침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유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아, 이분은 식사를 정말 잘 하시겠구나. 또 이제 뭐 이분은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식사를 잘 하실까요? 짐작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모습. 잘 모르시겠지? 아, 피부가 좋으잖아. 예, 좋습니다.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금방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로 밥을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먹으란 얘기예요. 또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제가 형상의학이에요. 이게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이런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얼굴 모습을 보면 웬만큼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체질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이 큰 사람, 또 입술이 두툼하고 주름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입을 벌리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식욕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간을 잘 봐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간을 잘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몇 분 계시네요. 아, 예, 예. 여기도 또 한번 보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본인만 잘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손이 커서 음식을 또 많이 만들어서 누구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되게 엄마가 이렇게 뚱뚱하신 분 보면 가족이 거의 비만인 가족. 살찐다고 걱정하면서도 자꾸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엄지손가락 보면 여기 어제라 그래서 이 부위에 살집이 두둑한 분들도 위장경락이 발달한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마른 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이 두둑한 분들은 위가 발달해서 잘 먹고 허기를 못 참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을 넘쳐서 먹느냐 이제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생활을 할 때 이제 항상 이런 기본 원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분이 안 드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치료를 이제 다르게 해야 되는데 대개는 자꾸 과식을 하다 보면 위에 열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과식을 부르게 되죠. 위에 열이 쌓이면 그 이제 위산도 많이 분비를 하고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빨리빨리 소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소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꾸 이제 자주 배가 쉽게 고프고 그런 분들은 또 자꾸 과식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병증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속 쓰리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위산이 과다 분비되니까 또는 트림을 자주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뭐 위에 그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이 자꾸 쌓여서 몸이 점점 더 이제 살이 찌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얼굴로 또 열이 오르면 여드름이 난다든지 붉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이제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전에 음식 잡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고 입이 크고 턱 있는데도 살집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늘 이제 과식하는 그 즐거움에 사시는 분이고 배가 불러도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드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서히 여기 막 목이 따갑기 시작하고 쓰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막지가 않으면서 잘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셨더니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새 보면 음식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영양 과잉.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양이 많은 게 꼭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먹어도 속에 이제 자꾸 열을 쌓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하러 갔더니 이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셔서 2달 동안 약을 드실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또 다시 이제 약을 안 드시니까 힘들어지셨어요. 그러고 이제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목에서 가슴까지 너무 쓰리고 아프고 이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만 써서 치료를 해드리기보다는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과식하시지 말고 또 이분은 자극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극 있는 음식 피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조절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소화기가 안 좋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보면은 그 한의원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치료가. 그렇죠. 진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침 놓고 또 뜸을 뜰 때도 있고 또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써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새 보면은 이렇게 병원에서도 또 침을 맞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침 놓고 뭐 전기 걸어주고 이렇게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다 침 놓고 전기 걸어주고. 근데 그게 이제 한의학은 항상 기본적인 진단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진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침 하나를 놓건 뭐 약을 쓰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아파져서 오는 분들도 꽤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병원에 가면은 혹시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흔히 듣는 얘기가 한약 먹으면은 어떻다고 해요? 살찐다. 또 하나요. 그렇죠. 간이 나빠진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한약 먹으면 뭐 간이 나빠진다, 콩팥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환자가 갔을 때 한약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는 치료 안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고 이렇기도 한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한약을 쓰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약 그대로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것처럼 약재를 달여서 주는 게 아니고 제형을 조금 바꿔요. 이제 뭐 농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약이 좋은 거는 아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조건 다 이제 한약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속이 너무 아파서 내시경 했는데 다 정상이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만성위염 이런 정도로 오는데 그래도 이분 같은 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진맥을 해보면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상 정상이라고 했을 때는 치료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이제 기능을 조절해주고 위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지금은 한약이 좋다는 걸 알고 쓰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한쪽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점은 이제 서로 이렇게 자꾸 교환을 해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한약은요 그렇게 그냥 이 증상에는 이 처방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체질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그 한약을 쓰는 분들은 한의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한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쓴다 그럴 때에는 조금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선천적으로 아까 이제 입이 크고 뭐 이렇게 이제 입술이 두텁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에 이제 30대 한 초반 정도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얼굴을 딱 보기에도 굉장히 예민하시겠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몸이 굉장히 마르고 얼굴이 또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턱이 이제 요새 좋아하는 이렇게 V라인으로 생긴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굉장히 민감하면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또 소화기에 탈이 잘 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위경련이나 위궤양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위가 편안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이 아무나 오는 증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잘 받고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로 이제 오는 증상이고 위경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도 위경련이 가끔 와서 이제 응급실에 한 번씩 가는 분인데 응급실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 보면 뭐 해요? 그때는 이미 이제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링거 하나씩 맞고 이제 퇴원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분은
신경만 쓰면 위가 막 이렇게 칼로 베어나듯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죠. 그래서 이분은 위가 불편해서 오셨지만 저는 위장을 치료해주는 약을 써드린 게 아니고 스트레스, 화를 풀어주는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위장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나 체질에 따라서 처방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위에 탈이 났다 그래서 소화기를 조절해주는 약을 써주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전에 이제 60대 후반 되신 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미인형으로 생기셨어요. 이제 여기도 갸름하고 미인형으로 생기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중기가 허하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좀 약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도 길쭉하게 잘 생기시고, 그분이 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하고 친구예요? 소화제. 그러니까 늘 소화제를 갖고 다니시고 뭐 툭하면 잡숫고 이러시는 거고, 소화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운도 딸리고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시니까 양약하고 너무 친해요. 이분 표현이 내가 그동안 먹은 소화제하고 양약을 합치면 웬만한 약국 하나 차릴 만하다. 이 정도로 약을 드시고 늘 이제 골골하고 생활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배고픈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잡수면 더부룩하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대변이 나오는 걸 잘 못 느끼셔서 변을 지려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속옷에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아마 부끄러워서 그러셨을 텐데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 안 했어요. 다른 얘기 쭉 하고 끝에 살짝 흘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죠. 이분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항문을 꽉 조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새는 거예요. 요실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실금도 여자분들이 방광간략근이 약하니까 꽉 조여주지를 못해서 아랫배에 힘이 갔을 때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찔끔찔끔. 누구 싶어서가 아니라. 이분도 역시 변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새고 이러기도 하고, 이제 허리도 아파서 조금 걷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또 이렇게 딱 모습을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약간. 우리가 허리가 굽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척추를 먼저 생각해서 척추가 약하신가 이렇게 보는데, 꼭 허리가 굽었다 그래서 100% 척추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척추뼈가 약해서 지탱을 못해서 이렇게 굽는 분도 있고, 또는 아랫배가 너무 차서 허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틀어지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위가 너무 약해서, 이제 제가 아까 중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힘이 없다 보니까 배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꼬부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이제 여기 힘을 길러주고 소화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히 어느 날인가 오셔서 이제 내가 배가 고픈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잡수는 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허리가 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약 뭐 조금 써서 약을 계속 쓰면 허리도 펴져요. 굽어지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이분은 나 허리 펴졌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안 펴졌는데 본인 느낌에는 허리 피기가 훨씬 수월하신 거예요. 왜? 여기 배에 힘이 생겼으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 좋아지고 허리도 펴질 수 있으니까 허리 안 아프시죠. 근데 더 좋은 게 처음에 진찰하실 때는 제일 끝에 얘기했었던 증상을 좋아지셔선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변이 이제 안 샌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힘이 생기면요, 항문도 힘이 꽉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조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그분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또 이제 생긴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절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새 보면 이제 동의보감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동의보감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요새 현대 사람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참 이제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거고 동의보감을 보면 그 몇백 년 전인데도 거기에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병이 다 나오고요.
또 그거에 따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 책이라 그래서 현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 동의보감에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임상에서 쭉 약을 써보면서 그 임상 경험에서 효과가 좋은 처방들이 거기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한약을 쓰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해주고 싶은 분들은 한약의 그 장점을 알고 있어요. 양약은 한계가 있어요. 치료 방법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통증 있으면 그냥 진통시켜주고 이런 정도로, 한의학은 치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뿐더러 자유자재로 이것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이제 흔히 임상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중금속이 많이 들었네, 한약에. 또는 이제 농약의 성분이 많이 들었네.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한약재는 엄격하게 검사를 거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한약 그러면 무조건 중금속, 농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반찬이나 밥이 더 농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소화기에 관계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기회에 또 그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저는 손이 많이 차고 네. 아랫배가 많이 차가지고 이렇게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네. 굉장히 상대방이 너무 손이 차다고 그런 그러세요? 말을 많이 들어서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진맥을 먼저 좀 하도록 하고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입니다. 그러세요? 네. 폐경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손 차다는 얘기를 들으신 지 오래 되셨어요? 네. 네. 예, 이쪽 보시고요. 네, 되셨고요.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대체로 이 하체 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도는 분이에요. 네. 아랫배가 차시고. 그래서 대개 아랫배가 차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궁, 방광, 대장 이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시고 나면 배꼽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더 많이 돌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선천적으로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손발이 차기가 쉽고 또 위가 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하신 편에 속해요. 그래서 긴장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제 특히 밖에 추운 곳에 나가면 이제 겨울에 추운 곳에 나가면 빨리 손이 차지고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천천히 이게 따뜻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하시는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남들이 이렇게 추울 때 만지면 더 차게 느끼고 이러실 수는 있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또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셔도 좋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무릎이라든가 허리 이런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워요. 지금도 허리맥이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좀 뻐근하게 아프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좀 많이 힘들 때. 그렇죠. 좀 무리하시면 이제 허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평상시에도 이제 그 뼈를 좀 보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도 좀 이런 이제 칼슘제가 많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 좀 드시도록 하고, 손발이 찬 거는 선천적으로 찬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따뜻해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몸을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보완을 해서 아랫배도 따뜻하게 하고 기혈이 잘 돌게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화가 좀 잘 쌓이는 분이에요. 가슴이 있는데. 예, 그래서 답답해서 좀 한숨도 쉬시거나 이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귀에서 이렇게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네. 잉잉 소리 그렇죠.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제가 여기 화가 잘 쌓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로 맑은 기운 못 올려주니까 피곤하거나 기운 지치면 귀에서 윙 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눈이 충혈이 잘 되거나 뻑뻑하고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쪽으로도 증상이 많이 올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네. 저는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늘 자도 피곤해요. 네. 그래서 또 많이 피곤할 때는 얼굴 요 아랫부분 쪽으로 약간 마비 오는 듯한 저린 듯한 요쪽으로. 증상도 네. 오고요. 네. 그리고 늘 위가 아파가지고 내과를 좀 많이 가고요. 네. 명치 요 끝에도 뻐근한 듯이 아플 때도 있고 따끔따끔한 듯이 아플 때도 있고 네. 좀 그래요. 그러세요. 예, 그런 증상들이 오래 되셨어요. 예. 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초반이요. 50대 초반. 예. 폐경 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긴장을 좀 잘하시는 편이신데, 네. 예. 이제 원래 이분 같으시면 소화기가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그냥 잡숫기는 잘 잡수셔도 조심해서 드시면 괜찮고 조금 이제 방심하면 또 소화기에 탈이 나고 이러는 분이신데 아까 이제 이렇게 힘들면은 요 아래쪽으로 마비가 되는 느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분은 하체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허리 다리도 힘이 좀 빠지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리가 잘 저리거나 이제 쥐가 나거나 이러실 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입에서는 잘 당겨요, 음식이.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잡수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은 소화 기능이 조금 안 좋고 예. 이제 이러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긴장을 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화가 잘 쌓이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음식을 하실 때에도 항상 좀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 담백하게 잡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상 걷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체를 좀 강화시킨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 운동을 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기는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지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릇이 크기가 요만큼인 분이 이만큼 채우려 그러면 넘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딱 맞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기운도 잘 채워지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욕심내고 하시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마비가 되고 이러는 거는 저절로 좋아지기는 힘드시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실 때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여기를 위하고 자궁 이제 이쪽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이미 폐경이 되셨으니까 이제 자궁 쪽은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이제 소화기를 자꾸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운동도 꼭 이제 식사하시고 조금씩 걸어주시고 그다음 평상시에도 가볍게 하시면서 항상 소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감정도 이제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실까요? 예, 여기 계신. 저는 외출을 하거나 네. 집안일 하면 시피로감이 오고요. 네,
잠도 시간마다 깨는 수가 많고요. 아, 주무시다가요. 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 갑상선 질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네. 5개라는 정도의 물혹이 아, 생겼어요. 네, 그런데 네. 그리고 1년 사이에 갑자기 10kg는 체중이 늘었거든요. 아, 네. 갑상선이 있어서 체중이 늘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예, 예. 그러면 저기 작년하고 올 사이에 그렇게 10kg가 늘으셨어요? 예, 1년 사이에 그랬어요. 아, 1년 사이에요? 예. 네. 그럼 여기가 가끔 갑갑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뭐 가래 걸린 것 같거나? 그런 건 없는데 피로가 많이 와요. 쉽게 예, 피곤하시고 그냥 이제 기능은 괜찮은데 그 물혹이 5개가 예,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고요. 예. 제가 진맥을 좀 할게요. 네, 왼손 보시고요. 그 검사는 언제 해보신 건가요? 올 3월에 했습니다. 올 3월에 예, 하셨어요. 근데 뭐 기능 저하 이런 얘기는 없었네요. 예, 예. 예. 이제 여기 계신 분 같으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체격도 있으신 것 같고 건강하신데 기운이 굉장히 딸리는 분이에요. 예. 이제 기운이 허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분인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자극에 민감하시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개 갑상선에 무슨 이제 덩어리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화가 뭉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갑상선이든 유방이든 뭐 여자분들 자궁이든 이제 또 뭐 담석이든 이렇게 뭔가 몸에 그 오장육부에 뭐가 이렇게 맺히는 거는 화가 뭉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깨, 목 이런 데도 많이 굳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목 뒤가 뻐근하고 이럴 때가 예, 있으실 예,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여기 목하고 어깨 근육이 같이 굳어지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뭐 여기 짓누르는 것 같다, 뭐 뻐근하게 아프다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지금 현재는 수치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기능이 약간 좀 저하되는 쪽으로 가기가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자꾸 축축 처지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열이라는 걸 먹었을 때 이거를 내 몸에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 살찌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걸 에너지로 다 써버리면은 살은 별로 안 찌고 그러죠. 이분 같으신 경우엔 기능이 자꾸 저하되니까 몸에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럼 1년 사이에 10kg가 쪘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찌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으실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그 갑상선 문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요. 체력이 많이 딸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오는 증상으로 봐요. 뭐 기능이 저하됐던 항진됐던 뭐 결절이 생겼던 그런 경우에도 다 그렇게 보고 요새 또 특히 여자분들 갑상선 암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분들도 체력이 많이 딸리면서 마음을 많이 쓰신 분들. 예,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 올 사이로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쓰셨거나 이러셨을 수도 있고, 그죠? 맥을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있으셨을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체력을 자꾸 보완을 하시면서 그 화를 흩어주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자꾸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여기 사람은 목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잘 편안해야 상하, 하늘하고 땅이 잘 교류를 하면서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는 분 계세요? 예, 거기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목을 물잖아요. 여기 숨통을 쪼이거든요. 사람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 생기거나 또는 이제 매핵기라 그래서 갑상선은 괜찮은데 화가 뭉쳐서 이렇게 뭐 가래 걸린 것 같거나 갑갑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잘 하시거나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가끔? 예.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증상이 심하진 않아도 이제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가 화가 뭉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갑상선에 그 혹이 있는 거를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해도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한의학은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갑상선에 혹 생긴 거는 결과물인 거고 이거의 원인이 되는 거는 화란 얘기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해야 이쪽이 좋아지는 거지 원인은 그대로 두고 요것만 자꾸 수술한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자꾸 체력을 보완하면서 화를 흩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아, 마이크 전달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총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고 하고요. 네. 당뇨도 조금 있다고 하고 빈혈도 조금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 예, 선생님의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쉬운 초반이에요. 초반이세요. 폐경 되셨고요. 네. 예. 지금 이제 그럼 뭐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조금 높고 예. 또 뭐 빈혈이 조금, 예, 조금 조금 있으시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시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저기 과도 갱년기라는 얘기는 뭔가 과도기란 얘기거든요. 몸이 이제 여성에서 이렇게 죄송한데 노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늙었다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래요. 여성에서 노인으로 가는 그 과도기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능을 조절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센서가 약간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맥을 보겠습니다. 네.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그냥 예.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세요? 예. 굉장히 책임감에 잘 일어나실 건데. 예. 그러니까 원래는 몸이 가볍게 일어나지는 않으실 건데요. 예. 좀 피곤한 걸 좀 느껴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시는 예. 거죠. 예. 예. 비장의 허하신 거고. 이쪽 보세요. 네, 되셨습니다. 그게 저기 평상시에 네. 이렇게 좀 그럼 잘 어지럽고 이런 거 느끼세요? 어지러운 건 별로 모르겠고요. 생리 양이 많으셨어요? 생리하실 때? 3일 정도면 거의 다. 그러면 많이 예. 안 하셨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분은 비장 기능이 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맥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비장은 뭔지 아세요? 소화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비위 그래가지고 이제 위는 직접 음식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비장은 옆에서 위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비장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서양의학에서는 비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장 기능이 허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장은 우리가 사람들이 피를 만드는 건 뭐 간에서 한다 뭐 이렇게 알죠. 네. 사실은 비장에서 영양분을 곳곳에 보내주면서 피를 만들도록 해주고 뭐 이거는 진액을 만들어라 이런 거 명령하는 게 비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빈혈이 피가 부족해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분은 이제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니까 빈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땐 혈허가 올 수 있는 분이에요. 네. 혈허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제 열만큼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제 이렇게 부족한 이런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빈혈까지 겹칠 수도 있고 같이 겹치지 않고 혈허, 피가 부족한 쪽으로만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네. 있죠. 그래서 왜 피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냐면 비장 기능이 허하니까 네. 음식을 잡순 거를 내 걸로 잘 못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피를 만드는 그 재료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못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빈혈 수치도 헤모글로빈 수치도 조금 낮아져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분은 또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맥을 보니까. 네. 그래서 가슴이 이제 좀 두근두근하거나 잘 놀래거나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뭐 당뇨 또 콜레스테롤 수치 또 하나가 빈혈.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예. 그래서 당뇨는 어차피 그것도 소화기 질환이에요. 네. 소모성 질환. 그 이제 양방에서는 뭐 인슐린이 분비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게 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활성화 안 되면 당뇨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분은 많이 잡숴서 당뇨가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잘 받아서 오는 분이에요. 네. 당뇨로 간다 그러면 네.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몸에서 뭔가 찌꺼기를 잘 내보내주는 역할을 잘 못하시니까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죠. 네. 근데 여성들이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술 안 드시는데도. 대개 남자분들은 술 많이 잡수시면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술 안 드셔도 그렇게 오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당뇨도 그래서 오신다 그랬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재료가 덜 들어가니까 빈혈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이렇게 맥을 보고 그분의 증상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그 뭐 이제 수치 재서 혈당이 좀 높으면 당뇨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수치가 이렇게 많아져 있고 이런 거지 왜 당뇨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당뇨가 오더라도 이런 분한테 쓰는 그 혈당을 조절해 주는 약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많이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당뇨 환자한테 쓰는 처방하고 이분한테 쓰는 처방은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당뇨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되느냐? 당뇨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화를 흩어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음식도 골고루 잡수셔야 되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시기 때문에 뭘 하나 하셔도 계획 쫙 세우고 또 하고 나서 다 잘했나 점검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도 이제 산책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뭐 생각할 일이 있으면 나 산책하면서 이거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쉬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를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셔야 그냥 지나가는 건 무심하게 구경하셔야 돼요. 아, 빨간 옷 입고 가네, 뭐 노란 차 가네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자꾸 생각을 줄이고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이제 증상들이 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치료가 필요하신 거는 또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면 이제 건강하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지나치거나 넘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